손혜원 의원이 예. 지금 화제입니다. 목포의 다이묘다. 예, 목포 다이묘다. 예.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이거는 좀 그 예. 인터넷에서 이제 댓글로 여러 이렇게 보면 예. 극명하게 갈리더라고요. 그렇죠. 예, 예. 투기다 아니다. 예. 저는 뭐 제가 뭐 오늘은 준비했으니까 네. 얘기를 해보자면 제가 보는 관점은 사실은 뭐 그 중간쯤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네, 그래서 뭐 투기다 아니다 딱 말하기가 힘들고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투기냐 아니냐보다 중요한 게 예. 따로 있다. 예, 투기냐 아니냐보다는 아.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인지 우리는 그 사람의 뇌를 까보지 않는 투기냐 아니냐를 알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렇죠. 예. 예, 그 사람이 진짜 목포를 살리고 싶었는지 예. 아니면 거기다 진짜 문화재 지정을 그건 이제 검찰에서 이제 조사를 하겠죠. 검찰 오늘 기자회견을 했어요. 오늘 오전에 이제 문화재 지정을 뭐 받는데 어떤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네. 그리고 뭐 그 제가 관심이 없는 분야는 그게 얼마나 수익을 거뒀는지 예. 그 투기가 뭐 이런 거는 큰 관심은 없어요. 그게 네. 얼마나 뭐 일단은 기본적으로 자본주의 사회에서 땅 사고 돈 뭐 부동산 투자하는 거는 예. 뭐 자유니까요. 네. 예, 근데 다만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손혜원 의원은 그리고 이제 목포를 살리기 위해서 그 뭐 얘기 들어보니까 저도 네. 많이 찾아보니까 네. 이 근본이 너무 넘쳐갖고 부담감이 돼서 제가 엄청나게 많이 찾아봤는데 일단은 우리가 예. 적산가옥이라는 예. 용어가 처음 등장합니다. 그렇죠. 적산가옥. 예. 적산가옥 이제 적이 남긴 남긴 재산, 재산. 가옥인데 일제시대 옛날 때. 일제시대 때 그 네. 지었던 가옥이에요. 근데 그 일제시대를 그 일본인들이 그러니까 살던 집인데 일본인들을 상당히 싫어하시는 분들이 그 또 적산가옥을 살리겠다고 하시는 게 약간 아이러니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사실은. 근데 네. 어쨌건 왜냐면 총독부 같은 거 그냥 폭파시켜 버렸는데. 맞아, YS가. 네, 근데 그거에 우리가 박수 치던 사람들이 적산가옥 뭐 살릴 수도 있겠죠. 근데 그때를. 그때도 네. 아마 그거를 예. 옮겨서 복원을 해서 그게 예. 경복궁 안에 그게 있었으니까. 이제 건축사 측면에서 굉장한 가치가 있는 건물이라고 그때 예. 제발 좀만 한 달만 참아주세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대로 예, 옮겨서 뜯어가지고 옮겨서 다른 곳에다가 예. 경복궁은 그대로 복원을 하고 네. 이거 자체는 역사적인 예. 그걸로 남기자 예. 뭐 이런 주장하는 분들도 예. 계셨는데 김현수 일단은 날려. 폭발을 해버렸어요. YS가 예. 진짜 화끈하잖아요. 예. 예. 맞아요. 뭐 인도 같은데 가면은 영국이 이제 그 상징물이 예. 딴 얘기긴 한데 예. 사자고 그 인도의 상징이 이제 호랑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사자랑 호랑이랑 같이 있는 이런 건물 옛날에 예. 그 식민지 시절의 건물 예. 콜로니얼이라고 하나요 그런 건? 콜로니얼. 예. 그런 건물들이 꽤 남아 있는데 우리나라는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이제 적산가옥이 갑자기 등장을 합니다. 그거 보니까 인천에도 예. 그 왓썸맨 보니까 예. 아. 차이나타운 옆에 그 일제 시대 때 지어진 거 그대로 있는 아니면 좀 복원한 예. 뭐 이런 동네가 또 있긴 하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이제 그 적산가옥들을 살리기 위해서 돈을 막 주변에 투자를 하라고 권유를 해서 네. 뭐 샀다. 네. 근데 그게 뭐 목포를 살리기 위해서 했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냐라고 하셨는데 저는 이제 그게 투기냐 아니냐 이런 문제보다는 그게 의원으로서 문체의 간사로서는 할 일은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공직에 있는 사람은 항상 이해충돌이라는 걸 염두에 두고 움직여야 되는데 네네. 문체부 그 문체위의 간사가 어쨌건 지정등록 문화재가 될 수 있는 힘을 어쨌건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자리에서 네. 주변에게 투자를 뭐 목포에 하라 그러고 뭐 그 청장한테 거기다 뭐 그런 아름다운 문화가 있다 유산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거기에 청성장이라는 곳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게 그 자체로는 되게 부적절하다고 봐요. 물론 그게 뭐 저는 완전히 막 땅 투기꾼이다. 완전히 뭐 죽어야 된다. 뭐 그 손혜원 의원 말처럼 내가 투기를 했으면 죽겠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그냥 어느 정도 발언에 내가 좀 과한 면이 있다. 뭐 그런 정도하고 사과하면 넘어가는데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도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요즘은 좀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이게 조금이라도 잘못을 인정을 하면은 마치 안 되는 것처럼 아 맞아요. 뭐 그냥 사과하고 10에 1에서 10 정도의 잘못이 있다면 뭐 한 이 정도 잘못을 했다. 예를 들어 치면은 이만큼 잘못을 인정을 하고 뭐 그 부분 내가 시정하고 앞으로는 뭐 내가 좀 과오가 있었나 보다 하고 넘어가면 되는 건 되는데 이게 꼭 내가 뭐 목숨을 건다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서로 간에 뭐 충돌이 있는 거 아닐까요? 근데 저는 그런 관점에서도 예. 일단은 손혜원이라는 사람 자체가 약간
욱해요. 그렇죠. 욱합니다. 욱해서 호불호가 확 갈리죠. 예. 그래서 이제 특히나 이제 이 방송을 보시는 주 시청자들이 예. 20, 30대 남성들이면 손혜원을 별로 안 좋아하죠. 그래요? 좋아했던 사람들도 예. 선동열 때 예. 면죄부를 씌워준 예. 장본인. 예. 뭐 거기다가 이번에 뭐 신재민에 대해서 또 페이스북에 예. 경솔한 발언을 했다가 예. 바로 내리는 그 자살 시도한 이후에 예, 바로 예. 내리는 뭐 이런 것들. 근데 손혜원이라는 사람이 어쨌든 예. 그 새누리당에서 예. 파란색을 버렸을 때 예. 그리고 빨간색 새누리를 가져올 때 잽싸게 파란색을 갖고 오면서 예. 더불어민주당이라는 네이밍을 정하고 예. 그 디자인, 로고 이런 것들을 다 만든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개벨스네. 줄이면 더 민주가 되잖아요. 예. 그래서 네이밍도 굉장히 절묘했고.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이 아마 1위가 아니었는데 그 손혜원 의원이 그러니까 그때 공모를 받았어요. 근데 네. 더불어민주당이 1위가 아니었는데 그거를 3위 정도였는데 억지로 밀어붙여서 그때 뭐 이러면 공모를 왜 받냐 이런 네, 비판도 했었죠. 받았는데 네. 결과적으로는 좋다고 생각. 그때 1위가 뭐 소나무 민주당인가? 뭐 그랬던 것 같은데. 네, 더불어민주당으로 이제 해서 예. 그 디자인 전체적인 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만들고 그 뭐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뭐 어쨌든 그런 부분은 인정을 해서 저는 이런 논란을 보면서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꼭 국회의원이 아니라 당직자, 뭐 중요한 당의 어떤 업무를 맡으면 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한데 이게 과연 헌법기관 한 명 한 명이 헌법기관이고 입법을 할 수 있고 그 정부 부처를 감사를 할 수 있는 자리에 있는 분이 여기 목포를 살린다는 이유로 이렇게 투자를 하라고 주변에 권유하는 방식이 과연 옳으냐? 저는 그 방식을 말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결과로서의 투자냐 투기냐 이게 아니라 프로세스가 과연 맞았냐?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만약에 목포의 그 적산 가옥을 정말 아름답고 그 살리고 싶었다면은 거기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고 뭐 그런 그 다른 방식으로의 살림.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할 수 있는 공직에 있는 사람으로서 해야 되는 일을 그 방식으로 살려야지 이렇게 어떤 아름아름 뭐 여기다 투자하세요. 칼국수집 차리세요. 차린다고 하니까 칼국수집 차려 왜 안 돼? 잠깐만 차리라고. 여기서 그 유튜브에서 흰곰님이 저분 굉장히 굉장히 피곤하게 하시는 분인데 그 손혜원은 소나무 민주당에 꽂혀 있었다. 아 그래요? 문재인 반대야?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을 밀어서 그렇게 했다라는 게 팩트다 이렇게 얘기하시네요. 제가 잘못 알았을 수도 있습니다. 네, 저희도 이제 네. 모르니까 일단 그렇게 그냥 생각난 대로 얘기한 거예요. 네, 생각난 대로 얘기해요. 죄송합니다. 네네. 네, 저 흰곰님이 제 담당 일진이신가요? 아니 저. 아 그래요. 네. 근데 어쨌건 뭐. 그랬군요. 그냥 당시에 손혜원 의원이 너무 그때 홍보를 총괄해서 그 부분도 한 줄 알았어요. 네. 하여간 그 부분은 제가 사과드립니다. 그리고요. 얼른 사과해. 사죄드립니다. 제가 말했잖아요. 이만큼 잘못됐으면 이만큼 맞고 가면 된다. 왜 사과하면 그만 돼. 근데 또 챗피셜을 또 너무 믿으면 안 되니까 이런 채팅창에 의견이 있으니까 팩트 체크는 여러분들이 하세요. 해주세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뭐 저는 그런 프로세스가 문제고 저는 이런 정도의 관심이 쏠렸을 때 우리나라가 항상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관심이란 게 엄청난 사회적 비용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손혜원 의원 때문에 우리가 적산가옥, 그다음에 등록문화재, 그다음에 부동산 투기 등, 그다음에 뭐 이해충돌, 뭐 이런 수많은 것들에 대해서 관심이 또 몰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가적으로 지금은 최고 어그로 지금 손혜원이. 그래서 마침 이렇게 된 김에 한 발짝 더 나갈 수 있는 거는 전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게 손혜원 의원이 투기를 했냐 안 했냐, 뭐 박물관을 지으려고 했냐 마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벤츠 여검사 사건이라고 있습니다. 벤츠를 선물 받았네. 여검사가 벤츠를 선물 받았는데 그게 사랑 때문에 받았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그게 뭐 딱히 처벌할 규정이 없어서 무죄가 나왔던 것 같아요. 이것도 수정입니다. 진경준 검사장도 막역한 친구 사이였기 때문에 처벌하지 못했죠. 그러니까 아마 그것도 주식 같은 거는 공소시효가 끝나서 아마 그 사람이 먹는 걸로 끝났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식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 어떤 관심이 결국 모아져서 이 김영란법이 됐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맞아요. 그 김영란법의 원류를 이제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벤츠 여검사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벤츠 여검사법이라고 해야 적절할 수도 있는데 뭐 어쨌건 김영란 위원장이 그 당시에 주도적으로 만들었으니까 벤츠를 선물 받았는데 이게 뭐 대가성이 있느냐 누가 봐도 벤츠라는 그렇게 비싼 고가의. 거를 받은 거. 근데 그게 결국은
이슈가 되고 돼서 김영란법이라는 걸로 예. 확장 그 국민적인 예. 논의가 확장돼서 그 결과물이 나왔다. 여기서부터 그렇죠. 도화선이 예. 돼서. 근데 이제 그 이번에 사건도 단순히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뭐 투기냐 아니냐 뭐 무슨 캐삭방 하는 게 아니라 김영란법이 사실은 빠진 게 있거든요. 이제 이해충돌 금지 법안이라고 방지법이라고. 네, 그게 안 됐죠. 사실은 그게 더 중요하다라고 예. 김영남 대법관은 사실은 그게 더 중요하다. 예. 제일 중요한 거. 근데 그 부분이 빠진 게 좀 아쉽다라는 게 근데 있었죠. 그 이해충돌 방지 법안도 이제 뭐 국가마다 다르고 뭐 없는 나라도 있겠죠. 근데 뭐 그러니까 우리나라 권익위에서 권고하는 정도는 뭐 대충 보면은 잠시만요. 네. 이제 공직자의 신분이 아닌 개인 자격으로 이해관계를 갖게 될 수 있을 경우는 그냥 배제한다는 게 이제 권익위가 원하는 방안인 거죠. 공직자들만 잘 지켜라. 아니 그게 아니라 공직자가 어떤 개인의 이해관계가 얽힐 수 있을 경우로 아예 그 배제하자. 그러니까 마치 피하자. 판사가 자기 관련이 뭐 친척이나 있을 경우는 뭐 배제하는 것처럼 아예 배제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직무수행에 부적절하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게 조금이라도 있으면 배제하자. 그렇죠. 이게 방침이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가족들이나 가족의 개인적인 연고나 친구나 가족의 이해관계도 이해충돌에 이제 들어갈 수 있는데 친척들이나 이제 보좌관들이나 이런 측근들이 많이 거기 샀으면은 어떤 뭐 국회의원으로서 부적절한 영향을 끼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가능성은 배나무 밑에서 가끔 고쳐내지 마라. 그렇죠. 그거 자체를 법으로 만들자는 거죠. 그렇죠. 근데 공직자들은 더 그렇게 해야 된다. 이제 아마 앞으로는 뭐 그런 논의가 더 나왔으면 좋겠는데 이해충돌이 어디까지 해야 되는가? 우리가 그 선도 아마 토론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지금 그 김영란법이 만들기 전에도 수많은 토론이 있었잖아요. 이게 5만 원이냐 10만 원이냐 이런 짜치는 문제부터 그렇죠. 짜치는 문제부터 이게 뭐 언론인도 들어가냐 마냐 이런 문제도 있고 뭐 하여간 뭐 수많은 논의가 어쩌던 것처럼 이해충돌 방지 법안도 우리가 이제는 한번 고민해봐야 될 때가 아닌가. 요즘 특히 이해관계가 워낙 얽혀 있으니까요. 그렇죠.